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구국의 매관 매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바람 앞에 등불이 됐어요. 왕이 저기 압록강변에 가서 요동으로 망명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가 뭐 얼추 망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직을 팔아서 살리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굴량민데, 명나라군이 그 조선을 도우러 왔는데 그 명나라군을 먹여 살릴 식량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지. 결국 이제 관직을 팔아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아무 준비 없이 일본군 20만 대군을 맞이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28만 명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거나 2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일본군하고 본격적으로 싸우겠다고 나선 군대가 신립의 군대인데 겨우 8,000명이에요. 8,000명으로 탄금대에서 결전을 벌려서 완전히 전멸했는데 8,000명으로 20만 명을 어떻게 막아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보다 더한 게 굴량미가 없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굶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군이 보병이 걸어서 보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지금 길이 좋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 오솔길로 걸어온다면은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서 오면 보름 만에 뭐 올동말동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쫓아왔다는 얘기죠. 선조 수정실록 25년 1592년 11월 1일에는 군량이 모자라서 양식을 바친 자에게 관직으로 상을 주는 명령을 내렸다. 통정대부와 절충장군 자기를 비롯하여 시정과 감정부터, 그런데 여기서 통정대부는 정삼품 당상관, 절충장군도 정삼품 당상관이에요. 시정이라는 거는 그 무슨 시 하는 그 관청의 그 책임자, 이것도 정상품이에요. 감정, 무슨 감, 사제감, 뭐 이런 감, 그 감의 감정, 이것도 다 상품이에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참봉, 별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명첩을 줘서 식량을 모집했다. 그래서요, 이 공명첩, 이름자리를 비워놓은 첩이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 이름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교지 그랬는데 여기 이름 쓸 자라 비었잖아요. 여기다 이게 지금 그 임진왜란 때 것은 아닌데 얘가 최순주라고 딱 여기다 적어 놓으면은 최순주는 가선대부 행 용량이 부호군자 이 적어 놓으면 이날부터 최순주는 가선대부 용량이 부호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걸륭 38년 10월 그랬거든요. 걸륭이 언제면 1773년 영조 49년이에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얘기예요. 여기 이제 가설 적혀있는데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름만 이제 이 용량이 부홍구예요. 진짜 용량이 부홍구는 아니고 처음에는 쌀 100석을 내고 정삼품 자기를 얻었으나 뒤에 가서는 점점 수요가 줄어들어 겨우 10석에 불과하게 되었다. 10석에 정삼품이 되는 거예요. 쌀 10석 내고. 맥갑제를 바치는 자는 실직을 얻기도 해서 더러는 수령까지 되었는데 대간이 번번이 논하여 혁파하였다. 이 실직이란 건 뭐냐면 아까 그건 가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 벼슬인데 여기는 진짜 벼슬을 줬다 이 말이에요. 진짜 벼슬. 매간 매직과 면천이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벼슬을 팔아서 나라가 유지되는 상황, 참 아이러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간 매직을 해보면 이게 재밌어.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제 평화시에 가서도 매간 매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전에도 사실은 그런 매간 매직이나 면천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는데 그때 흔하게 하지 않던 거를 임진왜란 때 막 엄청나게 해보니까 이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도 계속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조실록 5년 1459년 4월 27일에
도적을 잡을 수 있도록 신고한 사람에게는 양인이면은 세작업을 띄어 올려서 관직을 제수하고, 노비는 면천해주고 면포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관청에서 면포 60풀을 준다. 이렇게 이제 방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자에서 공직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방을 붙였는데, 자기 아들이 도둑이라고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수했다고 처벌은 안 했죠.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사건에서도 공을 세우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벼슬을 이렇게, 그걸 소위 영직 그래요. 진짜 벼슬이 아니고 영직, 그러니까 그림자 벼슬이죠. 말하자면 이제 명예직을 이렇게 막 남발을 했는 거예요. 명종실록 8년 1555년 12월 1일, 이때도 전쟁 나기 한 40년 전이죠. 납속에 대한 포상이 선비들에서 머문다면 납속이 틀림없이 부족할 겁니다. 여기 납속이라는 거냐면 곡식, 식량을 납부하는 걸 납속이라 그래요. 공노비와 산노비 같은 이들은 면천을 해주고, 향리나 영리는 역을 면하게 해주며, 제색 군인은 그에 상당한 직위나 영직으로 벼슬을 올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명종 때 이렇게 포상을 했는데, 영혼함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휼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휼미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납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그 곡식을 내내는 결국은 이제 포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양인은 영직, 이 그림자 직책, 영직을 주고, 노비는 면천을 해줘. 천에서 면에서 양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영직도 이게 벼슬이기 때문에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양반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조실록 25년 1592년 5월 3일에는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여 올라오다가 공주에 도착했을 때 서울은 이미 왜적에게 함락되었고, 임금의 행차가 서쪽으로 피난을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철수하여 전라도 본진으로 돌아가 버렸다. 주상은 날마다 남쪽을 바라보며 근왕군이 오기만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참 선조는 깝깝한 사람이에요. 아니,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이 못 오게 막아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 쪽으로 불러서 자기를 지키는 근왕군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라도 군대가 있으면 전라도 군대를 경상도 쪽으로 보내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만들어야지. 왜 그걸 평안도로 데려가 자기만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충청도 관찰사 윤성강 역시 오지 않았으므로 개탄한 지 오래되었다. 실제로 충청도 관찰사는 그 일본군이 올라오는 걸 저지를 해서 못 오게 막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데려다가 평안도 와서 내 지켜라 그러니까 그 왕이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이제 매환매직과 면청이 되는데, 선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숨이 달랑달랑 한다 생각이 되니까 어쩌거나 그냥 매관매직을 해서라도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임진왜란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까 뭐 매관매직이 아니라 뭘 팔아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세조 때나 명종 때 평화시의 매관매직하고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매관매직을 통해서 인재로 등용된 사례도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벼슬을 이렇게 해가 나서서 벼슬을 해서 또 일을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고삐가 풀려 가지고 이때부터는 매관매직이 아주 뭐 그냥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면천으로 천민이 양인이 되고, 영직으로 상민이 양반이 되니까 신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선조실록 32년 1599년 4월 14일에는 양사형은 종사관으로서 받은 공명첩이 300여 장에 이르렀는데, 종사관 한 사람이 공명첩 300여 장을 다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을 핑계로 모두 제 마음대로 나누어 주었는데도 관찰사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호조는 살피지도 않았으니 국가의 배설을 진흙덩이처럼 취급한 것이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공명첩을 남발을 했는데 종사관은 하급장교예요. 고급장교가 아니죠. 하급장교 종사관이 공명첩 300장을 취급을 했으니까 막 엄청나게 남발한 거죠. 그러면 매간 매직과 면천이면 남발했죠. 그래서 신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매간 매직과 면천은 군량미 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예요. 전쟁을 하려는데 식량이 없어서 군인들이 굶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군량미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뭐 쳐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준비를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매간 매직을 해보니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엄청난 기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신향이라는 게 대거 등장을 해요. 이 신향은 시족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풍신수길한테 지킨 나라를 이등박문이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상 그 구국의 매간 매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선 전기까지를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그 삼전도 굴욕 즉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 조선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삼전도 굴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